네, B형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서예가 나왔고요. 가장 쉬웠던 문제, 뭐 행설할지, 뭐 완법이랄지 이런 게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이 문제 나왔죠. 우리도 기본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균관원칙하고 간가결구 이렇게 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 작년도 2번이 미학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미학하면 형식주의 미학하고 그 외에 이제 뭐 다원주의 미학 해당하는 거라서 이런 애들이 나와버려서 올해 만약에 미학이 나오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쉬운 게 나왔으면 아직 남아있는 게 이런 거였을 것이다 해서 올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미 형식주의가 나와버렸어. 다원주의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술 정의론 같은 경우는 이제 건드릴 게 없네. 그럼 이제 깊어지는 거지, 조금.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예술 정의론 중에서 표현론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 걸 하거나 예술 의지론, 예술 양식사의 변천,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기본서랑 용어사전에서 현대의 미학 관련돼 있는 거, 연극성은 뭐냐? 현대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차이점이 장르 간의 구별인데 이렇게 장르 간의 구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연극성, 리터럴 아트 뭐 이런 겁니다. 요거는 요 문장 통째로 많이 좀 읽어두세요. 중요한 건 요런 도판이 똑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중요하죠. 이 작가는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입니다. 작년도 뭐 조지 하인, 이것도 문제가 형태가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되게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아마 요 문제, 요 주제도 작년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요. 우리는 DBA 출연 배경. 제 기준에는 이 정도는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이제 단지 하나 까다로운 거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생 평가 방향.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 나죠? 이거는 해설서를 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해설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 학습자 성취 수준과 관련된 평가 방향. 이런 건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리스틱 교육, 문화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 참된 인간성의 개발, 학생 개인의 존중, 제한하는 경험의 중심적 역할 강조. 그 다음 뒤에는 학습 내용에 관련된 교수학습 방향은 5로 나와요. 가로 문자 5. 이런 경우 써줘도 됩니다. 해설서에 수록된 거니까. 여기부터가 문장이니까요. 학습 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서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영역 간의 유기적 관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다. 이다. 이렇게. 학습자 성취 수준과 관련된 평가 방향은 2로 되어 있죠. 2. 평가 목표와 내용은 미술 교과 역량,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로 이렇게 나와요. 이 문장 그대로. 그래서 내용 체계, 성취 수준, 역량, 이 부분은 해설서에 있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 안 하셔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이 상황. 해설서에 있습니다. 해설서를 끊임없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문제풀이 기간에는 그 영역이 교육과정 영역이 아니어도 해설서는 가지고 다니셔야 돼. 해설서가 뭔지 아시죠? 교육과정 해설서, 국가교육과정 해설서.
그걸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계속 공부하는 거지. 아시죠?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지금 모른다는 표현인데 이게 지금? 아세요? 무건 수행을 하시네요. 해설사 있어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어쨌든 있어요. 이제 집에 고이 모셔두면 안 되고, 인형이 아니라서, 그냥 가지고 다녀야 되는 애들. 항상 공부하면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임용 준비할 때는 해설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총론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강론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요건 강론에 있는 거예요. 강론. 설마? 지금 4월인데, 해설사 총론이 뭔지 강론이 뭔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거니까 익명으로라도 좋으니까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방법을 누군가 안 알려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꼭 질문하시면 우리 카페로 와셔서 익명으로 질문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비평이었었죠. 펄드만 비평에서 중요한 것은, 펄드만 비평이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단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평 방법을 쓸 거고, 그 비평 방법의 과정은 어떤 건지가 이제 문제, 작년 문제, 기출문제의 주된 출제 관점이었다면, 우리는 역시 비평입니다. 예술 비평의 유형과 그 기능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주장되고 있다. 리사르가 주장한 비평 그 방법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형광펜. 미술 비평 역사에서 비평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평 유형을 기술 비평, 이념 비평, 역사 비평, 심리 비평, 그리고 형식주의 비평이죠. 그 발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인 맥락주의 비평에는 그 내용을 세 가지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프 외우셔야 됩니다. 일기체 비평. 요게 다른 말로 인상주의 비평인 거죠. 그리고 형식주의 비평, 맥락주의 비평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는 거지. 그걸 찾아내서 문제를 만든 거고요. 미술 비평 유형에 대해서 논한 스톨리츠 꼭 외워두시고 5가지. 그렇죠? 그래서 형식주의, 그다음 맥락 비평에는 미술 역사적 비평, 심리 분석적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포함하고 있다. 이건 뭐 따로 뭐 없어. 그냥 이대로 외우셔야지. 규칙 비평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표준, 어떤 규칙,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기준은 실물, 도덕, 정서 등등이고 어쨌든 표준 근거를 가지고서 비평한다는 거예요. 인상주의 비평이란 작품에 감화하는 비평가, 감상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감상자가 느낀 채로 보고 비평하는 거. 특히 기분과 정서가 필요해요. 기분과 정서. 정답은 너무 간단하죠. 근데 거의 못 썼죠. 왜 그랬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걸 놓쳤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런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야 안 놓치게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죠. 그죠? 어느 부분에서 놓쳤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이제 인강생이 입장에선 지금 대답한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그대로 비슷하게 복기를 하자면 가장 핵심되고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펄드만 비평과 상대되는 게이건 앤더슨을 먼저 하다 보니 이렇게 2순위, 3순위 주제는 아직 다루지 못했다. 심화적인 내용은 못 다뤘다. 그래서 놓쳤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로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약속을 하실 게 뭐냐면, 펄드먼과 게이건, 앤더슨을 여러분들이 꼭 5월이 되기 전에 외워서 털어버리고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5 모의고사 때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정리하고,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펄드먼, 게이건, 앤더슨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린 다 풀 수 있어. 어렵게 나와봐야 그게 그거야. 딱 그 수준까지 스탠스를 밟아 놓으시고 5월 달에 와서 이제 요 정도 난이도까지 가면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지엽적인 것들까지 건드리면 비평은 끝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 그렇게 약속해요. 한편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부탁의 말씀, 우리 지엽적이라는 말은 하지 말기. 본인들이 못 풀어서 지엽적인 거지 사실 축제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근데 임용생들이 어떤 그 약간 좀 오개념? 지엽적이라고 그래. 자꾸 그걸 투사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하시는데 그러면 합격하기 어려워져요. 그런 마음을 비우고 축제위원들은 중요하니까 문항을 변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낼만 하니까 냈겠다. 그럼 나도 이거 공부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기출 분석하면서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 조금 굵직굵직한 애들 그 밑에 있는 순위이지만 꼭 봐두셔야 됩니다. 월프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출제됐었어요. 스톨리츠도 마찬가지고요. 다 출제된 작가들이에요. 학자들. 좋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로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임용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 지금 4학년 재학생들, 제가 아주 그냥 재학생도 꼭 합격시키고 싶어서 부단히 고민하고 있는데 재학생들 혹은 초수생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로댕이 나왔으면 그 다음은 누구를 해야 될까요? 브루델과 바이오를 해야지. 그래야 5월달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체 표현, 제작 방법 이런 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였다면 우리 거는 이렇게 됩니다. 브루델과 마이올이에요. 딱 그냥 그대로. 그래서 잠깐만 보세요. 로댕 작년에 기출 문제가 로댕 작품인데 아카데미즘과 비교해서 로댕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댕과 비교해서 이 세 개를 정리해 버리면 이제 로댕 이후 걸 공부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전략 괜찮죠? 그래요. 같이 이렇게 주제 짜봅시다. 그 다음에 영향받은 양식,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그래서 정답을 보면, 로댕은 인체 속으로 하는 순간적인 인상적인 형태를 흙의 질감, 손맛을 살려 표현했으나, 왜냐하면 로댕을 써줘야지. 로댕과 비교하여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문제에, 로댕과 비교하여라고 나오면, 이 부분을 써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 실수야, 이런 게. 이러면서 부분 점수를 까먹는다고. 로댕을 안 써주고 이것부터 쓰는 거지, 그냥. 만약에 이 실수를 좀 여러분들이 범했다면 이 문제지에다가 포스트잇 붙여서 별표. 나 이런 실수하지 말자.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아카데미즘 조각과 비교야. 그러면 아카데미즘 조각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썼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작년 기출문제란 말이죠. 이걸 참고해서 기출을 분석했다면 맞아. 우리가 문제를 끊어 읽었어야지. 여기서 끊고 1 요거 하나 쓰고 2 요거 하나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방법,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 이런 걸 좀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로댕과 전혀 다른 형식은 고대 아르카이적 미에 기초해서 원시적인 씩씩함, 로마네스크 중후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 누가? 브루델. 둘째, 전통적인 아카데미가 아닌 힘찬 형태 기념비적 요소예요. 건축적 표현, 요게 중요해요. 우리 키워드, 이 키워드 우리 기본세 있죠. 그 다음에 구축법, 순환 형태 완성, 즉 건축하는 조각, 요 말은 꼭 외워두십시오.
한편 마이올 영향받은 양식은 그리스 아르카이계 동일해요. 두 사람이다. 가와는 다르게 마이올 조각의 가장 현저한 특성은 첫째, 가장 현저한 특성이니까 이것만이라도 먼저 외워두세요. 첫째, 그리스적 형식과 질서에 대한 균형 잡힌 구성, 정책이 좋아. 요 문장 썼을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6월달 필독서에 나와요. 요게. 이를테면 마이올은 생명 넘치 형태와 볼륨, 자연과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말점 조용 형택은 매끄러운 표면과 풍성한 볼륨을 살린 형태를 추구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건축하는 조각, 이런 것들이에요. 1점짜리는 하나당 0.5점씩 배점하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서 꼭 건축하는 조각이 들어가야 0.5점 여기에서는 해당한다. 자, 그 다음 작년도 기출문제가 중국미술사 범관 2당 소조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많이 어려워도 했고요. 많이들 틀렸어요. 소조는 낯선 작가였기도 하죠. 자, 우리 문제는 범관이 북송 2당이 남송, 소조가 남송이면 회화는 출발점, 수당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전자학원 나왔고 이사원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왕유랑 오도자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요. 그러면 수당되는 끝.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지. 요 내용들은 읽을만 하니까 참고로 읽어두세요, 한번. 그 다음에 호초점 맞았어요? 틀렸어요? 물어볼게요. 자신있게 틀렸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틀렸으니까. 호초점 나올 줄 몰랐죠? 왜 몰랐을까? 너무 유치하고 쉬웠던 걸로 생각해서 씩 넘어간 거였거든. 늘 봤던 애야. 그죠? 호초점, 그래? 호초점. 후춧가루? 늘 이렇게만 넘어간 거였지. 그래서 임용은 합격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보자. 그래서 자, 육조시대 그림은 공간 처리가 대체로 치졸해요. 어색하다는 얘기지. 전작어는 공간 처리가 산의 전후가 분명하고 전대후소, 앞이 크고 뒤가 작다. 전대후소, 심원하다. 그런 게 좀 있고, 호초점은 후춧가루 뿌린 듯한 작은 검은 점, 멀리 보이는 삼나무 잎. 마치 저 문제 만들고 정답 만들면서 마치 어떤 분을 떠올렸냐면 서양화 왜 EBS에서 이렇게 그 이름이 뭐더라? 같은 그런 분처럼 그냥 규칙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웨이트 온 웨이트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생각이 딱 나요. 그분 그림은 늘 뭔가 이렇게 쓸쓸하고 늘 뭔가 이렇게 좀 그 아메리카의 어떤 그 광활한 그 녹음, 숲, 가끔 어쩌다 1년에 한 번 사냥꾼 한 번 만날 듯한 그런 풍경,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 문제 만들면 그런 분이 생각이 났어요. 용필에서는 이선필에서는 굵게 허실의 변화가 없어요. 굵게 허실 없어 단단하는 거지. 필격이 굳세,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주경이라고 그래요. 주경. 주경이라고 해요. 전자는 필세에는 방필을 출연했다. 준법 측면에서 윤곽선에 있었던 주교시 산서와 다르게 이사원의 산서는 윤곽선 대략줄을 그은 다음에 맥락을 많이 그어서 구조를 세분했다. 그래서 소부벽준과 유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 보면 어렵지 않죠? 항상 그래, 문제는. 자, 그 다음 문제가 작년도에 먹 종류가 나왔죠. 그럼 올해는 붓,
그 다음에 벼루까지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 사실은 서예붓 같은 경우는 물론 요거는 서예붓도 되지만 채색화붓도 됩니다. 단단하다 해서 경호, 연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겸호라고 그래요. 요 문제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공부 거리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겸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박스에 있는 거 그대로 어떤 건 유연하고 어떤 건 강해요. 따라서 인물화 철선묘는 경호가 사용되어지고요. 채색할 때는 연호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털 재료에 따라서도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하나 더 공부해보자. 하나 더. 채색화로 보자면 이런 경우로 있어요. 면상필, 조필 있잖아요. 조필. 좀 이렇게 막 거친 거. 그런 말로 조자필, 중봉필. 다른 말로 칙묘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채색용봇, 그래서 사용필,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보면 너구리, 족제비털, 황모, 토끼털,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양모 중심에 너구리나 족제비 이렇게 되죠. 면상필, 사람의 얼굴, 섬세한 부분, 그래서 털끝이 가늘고 세밀해서 철섬에 쓸 때 쓰는 거. 면상필이 바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요거 경호가 되는 거예요. 경호, 요거. 그 다음에 조자필, 대추씨 같은 거. 뿌리 부분은 굵고 털끝은 가늘어요.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붓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중봉필은 요거보다는 붓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더 이렇게 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중에 요걸로 문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중요한 건 물을 머금는다, 안 먹는다, 강하다, 약하다. 요 관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붓은. 물을 머금는다, 안 먹는다. 붓털의 어떤 탄력이 강하다, 약하다. 걸 보시면 되겠고, 요게 정리가 되면 벼루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금속공예가 왕창 나왔죠? 면상감, 절상감, 승목상감, 댐상감, 선상감, 이런 거에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도자로 해서 청자, 철체, 분청, 철학. 요거는, 기존의 기출문제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요 물어보는 방법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알아요. 요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천자 테토로 기억 만들고 철사 알료로 바르고 무늬 부분 얇게 파낸 다음에 흰색 화장토로 무늬 그려놓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게 터너, 그 다음에 비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요게 사회 정치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요게 되는데, 요게 지금 19세기 거잖아요. 그쵸? 19세기 거. 그러면 요 19세기에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야 될 게 한 3작품 정도가 됩니다. 한 3작품, 서너 작품 정도 돼요. 배경으로 정리할 것이. 그 문제를 우선 2문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 2작품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던 그 멕시코 황제 처형. 기출문제 한번 기출문제 계속 배우면 알죠? 그죠? 멕시코 황제 처형.
요 그림 아시죠? 요것도 사회적으로, 사회 시대적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대적 배경 공부를 좀 하실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숭고 이전의 감정. 요 문제 많이 어려웠었나요? 자, 9번. 사회 정치적 배경은 1830년 7월 시민혁명이에요. 1824년 왕정복고로 왕위를 이은 샤를 10세는 의회를 국왕의 감시하에 두고 언론 자유를 통제했죠. 이런 환경에서 파리에 주둔한 군대가 신문을 폐간하려 하자 시민들이 다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죠. 가의 조형적 특징은 화면 중앙에 왼쪽에 비치는 비출기에 환하게 비치는 자유가 이제 의인화된 거고,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출시킨 가슴은 고전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쓰는 캡, 자세에서 풍기는 긴박감, 이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머리에 있는 캡, 요런 긴장감, 요런 것들이, 저 뒤에 있는 게 노틀담 사원의 이제 그 건물 배경입니다. 소년 같은 학생이 자기 등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탄약 주머니를 메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화면을 제가 조금 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있는 사람, 이제 허리에 요걸 맺고 요 사람도 이렇게 같이 맺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 사람이 들라크라 자화상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공으로 하는 예술가이고요. 요 사람은 공예가예요. 요 혁띠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머리에 두건을 썼기 때문에 길드 조직에서 그 밑에 있는 조수 같은 아직 숙달이 덜 된 공예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 봉기하고 있는 사람은 민중인 거지. 민중이고 서민이고 뭔가 이렇게 막 공예가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요거는 이제 당시 학생의 복장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그 중산층이라든가 뭐 귀족의 봉기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 시대적 배경 프랑스군이 포르투갈인의 자신의 진지를 강화한 구실로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뭐 이까이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큰 코 다친 상황이죠. 프랑스의 오만, 압제, 특별히 그 이집트 용병, 요즘도 용병,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많은 말이 있는데, 용병들은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특화된 전문가적인 군인들이잖아요. 그런 용병을 가지고 스페인을 압제를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5월 2일 반란을 일으키죠. 그 5월 2일 반란 때 프랑스군이 방심했다가 그 과정에서 150여 명의 병사가 죽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다 화풀이로 그 다음날 보복하면서 막 총살을 해버려요.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 가운데 교회가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얘는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조형적인 특징이 중요합니다. 시선을 이렇게 끌죠. 이렇게 끌어요.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병사들이 일렬로 돼 있고, 이 병사들의 발이 후레쉬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민중에게 향해 되고, 민중이 가장 밝고,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 시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시선 유도, 조형적인 특징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 문제랑 딱 서로 맞물리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디자인 문제가 디자인 역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팝아트랑 이제 기능주의 쪽 해당하는 디자인이 나왔고, 좀 어렵게 나왔죠, 이게. 그래서 플라텍 성형법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조금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요건 살짝 언급이 됐던. 얘는 나오면 딱 요 문제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맥킨토시가 나오면 딱 요거밖에 물어볼 게 없다고. 굉장히 중요해.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맥킨토시가. 그래서 소재와 형태, 그 다음 산업화에 대한 입장. 그래서 글래스고 맥킨토시예요. 소재는 흑단색 목재. 요건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어떻게 문장을 바꿀 수가 없어. 일본식 57이죠, 57. 수직선, 수평선,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개념이 수요에 의한 제작이 아니라 제작하고 나서 사용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를 주는 거죠. 공급자 우선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공급. 의미 없는 장식을 제거하고 산업적인 제조 공정을 중시했다. 나는 바우하우스 디자인이야. 강철, 이음새 없는 냉각공법이에요. 일종의 공목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스틸 밴딩이죠. 현대 디자인 체계화를 강조했고 기하학적 형태, 서민계층을 위한 대량 생산을 추구했다. 배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마지막 문제가 작년도 교육과정 변천인데 1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15가 나와서 우리도 그렇다면 요거 정리하면 우리 마음 편해진다. 2차, 그 다음에 2009, 2015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마음 편해지니까. 경험주의 교육과정, 묘화, 조소, 디자인, 공작. 그 다음 3차 교육과정 학문유지 교육과정이고요. 2009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통합으로 총합되었다는 거. 2015에서는 탐구학습이다. 요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준비해요? 역시 세 글자. 해로 시작해 서로 끝나. 해설서에 나와요. 해서 교육과정 변천에 나와요. 교육과정 변천.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 미교론 필독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 학문 중심,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정답은 너무 간단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이거 하다, 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요, 이거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문제가 있다면 몇 번일까요? 네. A형, B형. B형 8번. 공예 기법이랑 장식 방법을 따로 물어봤는데 기법과 방법을 따로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 쓴 게 있었거든요. 바꿔 썼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상중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물어봤는데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로 됐다. 그쵸? 근데 선생님 하가 아니는 거네. 그게 헷갈려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를 뭐 철화로 써야 되는데 장식 방법을 철화로 쓰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아, 기법 명칭을 철화로 써야 되는데 그 오른쪽 거를 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화, 네. 근데 장식 방법을 철화로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기법 명칭은? BR. 아, 그 방법은 이건 기본적으로 QR이 들어가요. 그리고 QR로 끝날 때만 QR이라고 그래야 돼. QR, 여기 지금 까만 게 원래 테토.
하얀색이 귀할 처리한 거예요. 철학기법은 기본적으로 귀할이 들어가요. 귀할로 끝나면 그건 귀할이라고 해야 되고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면 무조건 철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요건 선생님이 기법에 대한 약간의 오개념이 있었다는 거지. 발견하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해결된다. 그죠? 덤벙은 붓자국이 없을 때 덤벙. 그림이 없어야 돼요. 이 귀할과 덤벙은 배경, 겉에 그림 없고 그냥 하얗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청 귀할은 무조건 귀할 붓질하고 끝. 여기다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안 돼. 그림이 더 그려지면 무조건 철하고 쓰셔야 돼. 무조건. 하나의 요령이에요. 좋아요. 이거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다 귀할이에요. 반면에 덤벙은 조금 더 두껍게 떨어지죠. 이렇게 좀 두껍게 떨어져요. 푹 담갔다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흐느적거려, 이런 흔적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해결하는 방법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본인은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서 좀 헷갈려서 여기에 좀 하로 나와 있지만 본인에게 중이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도판을 보고 기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좋습니다. 이런 피드백과 요청이 참 필요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에게 또는 개별적으로 제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혹시 어려웠다 혹은 본인은 요 개념이 좀 다르다 혹은 지금처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분만 질문 받을게요. 없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하실 것 같아서 좀 문제 만들면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조금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즐겁게 만들어 봤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복습하시고 이 강의 듣는 재수강생 혹은 재수강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또 알게 되는 거니까 세상이 좁아요. 또 노량진에 있다 보면 내 수업 안 듣다가도 또 저한테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올해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